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월인데요. 5월도 쉬는 날도 많아가지고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런 거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모두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놀고 싶고, 지금 뭐 연애하고 싶고, 지금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계속 보고 싶고 하지만 그걸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가 자기 개발에 양보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아주 나중에 묻게 될 겁니다. 제가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꼭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교재 72페이지 보시고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저번 시간 했는데 제조간접비 배부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재배력과 계산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되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 듣고는 잘 이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공부할 때 한 번 듣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들어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또 풀어봐야지 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론만 나가면 이해가 안 돼요. 문제를 적용을 시켜봐야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지금 이론 위주로 나가거든요. 문제를 안 풀어주잖아요, 많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는데 풀다가 안 풀리면 질문하고 이래야 됩니다. 문제까지 다 풀어주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 가지고는 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방과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방과후를 잘 듣고 다시 한번 이론도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2페이지 보시면 제조간접비 배부, 저번 시간에 잠깐 복습해보면 제조간접비 배부는 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또 무비재정비가 있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간접으로 쪼갰죠. 직간접으로 쪼개놔서 간접들은 싹 다 모았다가 제조간접비라는 계정에 일단 모아요. 제조간접비라는 계정에 일단 모으는 이유는 직접비가 아니고 간접비, 즉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각각의 제공품, 즉 여러가지 제공품에 바로 쏴주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누가 얼마큼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싹 다 모았다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기준을. 야, 너 전기요금 이만큼 나왔는데 너는 이만큼 내, 이만큼 내, 이만큼 내 라고 했을 때 왜 그만큼 내야 되는지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때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는 바로 제공품으로 가고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라는 계정에 일단 모였다가 기준을 정한 다음에 야, 얼마씩 내? 라고 해서 쪼개주는 거야 라는 거죠. 결국은 제공품으로 다 갑니다. 직접비는 바로 가고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에 모였다가 그리고 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간접비에 모였다가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제조간접비 배부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간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액법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법, 가액법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배부 기준에 따라서 쭉 뿌려준다라는 거예요.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피자가 3만원짜리래요. 근데 3명이 갔대요. 그러면 만원씩 내 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라는 기준인 거지. 사람 수가 3명이니까 3명에서 금액이 3만원이니까 나눠본 거잖아요. 그때 만원은 사람 수라는 기준인 거예요. 사람 수라는 기준. 그런데 다른 기준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3만원인데 먹은 양으로 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기준은 먹는 양이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정하냐에 따라서 내는 사람들의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가액법과 시간법도 기준인 거야. 근데 이름 붙여놓은 거죠. 총 기준은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3가지는 가액법, 2가지는 시간법,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액법에서 직접 재료입법, 직접 농업입법, 직접 원가법. 그게 지금 뭐냐면 이런 기준을 못 정할 때는 야, 재료 많이 썼니? 그 다음에 왠지 공통적으로 많이 쓴 것도 너 많이 썼을 것 같아. 너 초코파이 공장이냐 체육관 공장에 따라서 초코파이 많이 만들었어? 그러면 초콜릿을 많이 썼어? 그러면 왠지 전기세도 많이 썼을 것 같아. 네가 더 내 라는 거죠. 물론 정확한 건 아니죠. 그쵸? 정확한 건 아니지. 정확한 건 인과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돈을 내는 거, 그게 가장 정확한 건데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수혜 기준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죠?
부담 능력 기준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서로 합의하에 기준을 정한 다음에 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애매할 때는 그냥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원가법으로 가자. 그것도 없어? 그럼 시간법으로 가자. 네가 시간 제일 많이 사용했잖아 만드는데. 그럼 네가 더 많이 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법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뿌려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복습해보고 오늘은 옆에 73페이지에 양갑 2 예정배우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실제 배우법이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배우법이라고 그냥 했었어요. 근데 오늘까지 배우면 이 배우법에 대해서 실제 배우가 있고 예정 배우가 있고 라는 개념을 알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잠깐 써보고 이번 시간에 했던 거 개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개념. 자 보세요. 지금 73페이지 양걸 2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작게 적을 텐데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예요. 제조 간접비. 자 제조 간접비가 있으면 앞에 안 그릴게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있어요. 거기서 간접만 싹 떠오잖아. 그죠? 간접 이렇게 오지. 그래서 이 간접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라고 할게요. 300만 원이다 라고 할게요. 공장 공통적으로 쓴 거네. 지금 초코파이랑 새우빵 두 가지만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공통적으로 쓴 예를 들어서 보험료, 전기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근데 이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쓴 거야. 보험료, 전기세 이런 거, 재산세 이런 거. 이걸 갖다가 돈 내라고 해서 지역공통인데 이렇게 각각의 초코파이 제공품, 초코파이 제공품, 새우깡 제공품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있잖아. 그 제조 간접비에 뿌려준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00만 원, 여기에 100만 원 이렇게 뿌려줬다는 거지. 예? 이 뿌려주는 거 언제 뿌려주는 거는 12월 31일 날 뿌려주는 거야. 왜? 1년 동안에 쓴 게 전체가 얼마냐? 제조 간접비 1년 동안 쓴 게 얼마냐? 그거를 가지고 야 너 얼마네, 너 얼마네 이렇게 뿌려준다는 거지. 그때 뿌려줄 때 기준, 배이브 기준이라고 했고, 자 그때 어떻게 우리가 계산했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배이브 기준은 문제에서 알려줘야 돼. 직접 재료비로 배이브 기준 해라 라고 하면 직접 재료비를 많이 썼니? 그러면 이 돈 많이 내. 직접 농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직접 농업비 많이 썼니? 그럼 이 돈으로 이만큼 너 많이 썼으니까 이만큼 해서 더 가져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준은 알려줘야 돼 문제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 간접비가 있으면 배이브 기준 이렇게 적어주고 요거 중에 나누면 뭐라고 했어요?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얼마 나온다고 그랬고 그거 곱하기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게 배부율이라고 했죠. 배부율 얼마큼 배부할 건지 기준 율이라는 율. 그러면 이 중에 예를 들어서 0.5다. 0.5면 야 너 직접 재료비 법이야. 직접 재료비 중에 네가 3만 원 썼니? 3만 원 곱하기 0.5 그래서 너는 얼마큼 내? 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비 이렇게 직접 재료비야. 직접 재료비. 그럼 요걸 뭐라고 해요? 배부 기준인 거지. 실제 배부 기준인 거지.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재료비가 될 수도 있고, 농업비가 될 수도 있고, 직접 원가법이 될 수도 있고, 시간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여기가. 그지? 여기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공장 전체. 이 공장 전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공장 전체에서 얼마 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따른 배부 기준 공장 전체 이것도
공장 전체 얼마 썼냐라는 거야. 저번 시간 풀어줬어요. 그 문제를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그래, 얼마. 이 금액이 제공품에 배분된 금액이죠. 제공품에 배분된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지. 제조 간접비. 그래서 요 금액을 푼 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라고 따지면, 선생님 공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식으로 따지면,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실제 배부 기준. 이것도 이제 실제라고 붙이게,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하면, 제품이 배부된 최소 완전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 제공품 제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근데 오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지금 컨셉 얘기한 컨셉을 잘 들어야 돼요, 컨셉. 자, 똑같이 제조관절 보겠습니다. 제조관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12월 31일 날 공장 공통으로 쓴 게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왜? 전기료도 1년씩 다 써봐야 얼마 썼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뭐 보험료도 1년씩 보통 내니까 다 알 건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초코파이 새우깡이 아니고, 이번에는 배라고 생각하고, 배. 큰 배 있잖아요. 큰 배. 유람선 이런 거. 유람선 만든다. 유람선 이렇게. 여기는 유람선을 만드는 제공품 계정이고, 여기는 전투함. 전투함을 만드는 제공품 계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배를 만드는 공장이거든. 근데 유람선도 만들고 전투함도 만든대. 두 가지 만든대. 근데 유람선 만드는데 전투함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대요. 여기도 역시 전기 들어가겠지. 보험 다 들어가겠잖아. 보험료 불나면 안 되니까, 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일단 재료비, 노무, 제조비 중에, 그쵸? 여기 돈이 모인다고. 근데 이 돈이 언제 모이냐고요? 12월 31일 날 모인다고. 1년이 다 지나가봐야 모인다는 거지. 1년이 다 지나가봐야 전기료를 얼마 썼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1년치 전기료가 얼마인지를 써봐야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12월 31일 날 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유람선은 주문한 사람이 얼마예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얼마예요? 근데 아직 제조 간접비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여기에 줄 줄은 모른다고. 5월 달에는 모르잖아요. 아, 유람선이 얼마짜리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제조 간접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거를 뿌려줘야 여기에 있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제조 간접비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제조 간접비가 언제 온다고? 12월 31일 날 온다고. 12월 30일 날 오니까 유람선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직접으로 바로 오니까 바로 알 수가 있어. 근데 제조 간접비는 12월 30일 날 싹 다 모여져서 그때 배분 받으니까 그때야 유람선이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그래서 유람선은, 근데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알고 싶은 거지. 빨리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니즈를 맞추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맞추려면 빨리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방법처럼 하면 안 된다. 왜? 12월 30일 날 알았잖아. 중간에 알아야 된다는 거지, 중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5월 달에 완성이 되고, 얘는 12월 달에 완성이 된대요. 근데 저기 있는 전기료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쓴 부분이잖아요. 그럼 얘는 5월 달에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12월 달까지 다 기다렸다가 그때 이걸 배분을 받으면 유람선은 5월 달에 이미 완성이 되는데 얼마짜리인지 계속 모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는 어차피 12월 달에 만들어지지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얘는 이때는, 위에 이때는 다 12월 달에 만들어진다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 미리 만들어진 게 있을 수 있고 늦게 만들어진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결국은 12월 30일 날 모이면 일찍 만들어진 거에 대한 가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건데, 미리 이렇게 쌓아두는 거야. 그냥 1월 1일 날, 우리 회사는 유람선 전투함을 만들거든?
그런데 제조간접비는 1년치 모아야 되는데 일단 1년치가 얼마 모일지 모르겠어. 하지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보니까 대충 이 정도 나오더라. 대충 이 정도 나오더라. 대충 뭐 400만 원 나오더라. 아니면 400만 원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대충 알려주는 거야. 대충. 거의 작년 재작년 반복될 거니까 일이 반복될 거니까 대충 이 정도 나오더라 해서 바로 뿌려주는 거야. 근데 그 대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충이잖아요. 정확한 게 아니잖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충 알려주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볼게요. 위에는 제조간접비였잖아요. 1년 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쓸 제조간접비가 300만 원이었어. 근데 우리는 1년 동안에 쓸 제조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대충 알려주는 거야. 계획 대충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400이야. 예를 들어 400 제조 간접비가 400이야. 근데 이건 대충 알려준 거잖아요. 대충 예산 계획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된 400 정도가 예정된 제조 간접비야.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아마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정시킨다고. 그리고 기준도 이번에도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직접 재료비 예정 배부 기준 예정 직접 재료비 예정 배부 기준 똑같은 거예요. 배부 기준은 바뀔 수 있지. 직접 재료비로 갈 수도 있고 시간법으로도 바뀔 수 있죠. 자, 이렇게 배부 기준인데 이것도 예정 공장 전체야. 공장 전체라는 말이 뭐냐면 유람선 전투함에서 쓰는 배부 기준 전체 말하는 거예요.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라면 여기에서 쓰는 직접 재료비 있을 거고 여기서 쓰는 직접 재료비가 있겠죠? 둘 다 더한 거라고. 그치? 그게 배부 기준, 공장 전체의 배부 기준이라는 거지. 분모로 넣어야 돼요. 분모로. 그것도 예정. 얘가 직접 재료비가 얼마 쓸지는 모르잖아. 1년 동안에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얘도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몰라요. 변동이 있을 거 아니야. 직접 재료비도. 그래서 예전 대충 이 정도 들어가더라. 이것도 이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 들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위에 똑같아. 얼마 나올 거야. 요거를 배부 기준이라고 합니다. 똑같아.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야. 배부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앞에가 예정 붙었으니까 얘는 똑같이 예정 배부율이라고 불러요. 예정 배부율.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곱하기 이 예정 배부율이 나왔으면 이제 뿌려야 되잖아. 뿌린다고. 여기 이제 정도 뿌린다고. 배부 기준 적어줘야겠죠? 여기도 직접 재료비. 이거 뭐야? 배부 기준이라고. 배부 기준. 근데 이거는 실제 배부 기준이에요. 아까 실제부터. 왜 실제 배부 기준이냐면 봐라.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정해놨어. 예정 배부율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1월 1일에 정하고 이건 1월 1일에 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1월 1일이야. 여기까지 1월 1일. 좋을까? 여기까지 1월 1일에 정한다고. 1월 1일에 정해. 그리고 나서 이제 배부율을 정했지? 그러면 야 우리 회사의 배부율은 0.3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고. 그러면 유람선이 만든데 만약에 3월달에 만들고 있다가 3월달에 야 지금까지 유람선 가격은 얼마야? 전화로 물어보면 유람선의 가격은 직접 재료비가 5만 썼으니까 5만 곱하기 0.3 곱해서 지금 유람선은 이만큼이야 가격이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 다시 1월 1일날 예정 배부율을 미리 정해놔요. 뭐에 따라서? 배부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3월달이든 5월달이든 너 배부 기준이 5 썼냐 10 썼냐 11 썼냐에 따라서 바로 예정 배부율만 곱하면 그냥 그 시기에 가격이 얼마인지 바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 예정 배부율만 나오면 걔가 5월달까지 실제 얼마 썼냐? 직접 재료비를. 실제 얼마 썼냐? 직접 노무비를. 실제 얼마 썼냐? 뭐를? 여러 가지를. 그 배부 기준에 따라서 실제 얼마 쓰냐? 그때까지 제조하는
기간까지 실제 얼마 썼냐를 곱해주면 바로 그 사람한테 가격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가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요거를 예정 배부액이라고 해요. 얘는 실제 배부액. 왜? 얘는 12월 30일 날 배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돼. 근데 얘는 5월달에, 3월달에, 4월달에 중간에 얼마인지 궁금한 거지. 얘들은 안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2월달에 그냥 얼마인지는 알고 싶은 거고, 얘들은 중간에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궁금한데 일단 배분 해줘가지고 중간에 얼마인지 알려줘. 근데 그게 정확하다고? 안 정확하다니까? 대충 400이라고 했잖아. 작년, 재작년, 그 작년에 계속 보니까 대충 400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정 배분율을 만들어 놓으면 중간중간에 네가 얼마 썼냐에 따라서 곱해주기만 하면 중간에 얼마를 배부할 수 있고, 그 배부가 되면 유람선의 가격은 얼마큼이에요 라고 알려줄 수 있다고. 근데 얼마큼이에요 알려주는 것도 그것도 정확하지 않는 거지. 왜? 실제가 아니잖아. 실제 쓴 돈이 아니고 예정이잖아. 예정. 그렇게 앞으로 쓸 거야, 그 정도 될 거야 라는 거지. 근데 얼마 차이 안 날 거야 실제랑.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예정 배부액, 얘는 실제 배부액. 공식으로 따지면 우리 문제집에는 보통 공식으로 나오거든요. 실제 배부 기준,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 기준. 실제로 쓴 거야 얘는. 실제 공장 전체 제조 관점표가 나온 거고, 그 중에 실제 네가 얼마 썼냐, 실제 네가 얼마 썼냐 초코파이야 라고. 얘는 예정, 앞으로 이 정도 쓸 거야 라고 한 거고, 너는 지금 실제 얼마 썼냐. 근데 5월달까지 얼마 썼냐, 이만큼 썼어. 아 그럼 예정을 배부율을 곱하니까 예정으로 배부액이 나가는 거고. 예정이라는 거, 실제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 여기는 예정, 여기는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다 실제니까, 실제니까 별 고민이 없어. 여기는 예정이고 여기는 실제야. 예정 배부율에서 실제 배부액을 배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마지막 설명. 1월 1일 날 미리 정해둔다고. 이 정도 배부할 거야. 너희들이 쓰는 기준에 따라서. 유람선 너 이만큼 썼니? 그러면 배부율을 곱해. 거기다가 너는 얼마 줄 거야? 전투함 너 12월달, 아니, 10월달까지 너 직접 절입을 이만큼 썼니? 그럼 배부율을 곱해. 그래서 이만큼 줄 거야. 그 준 금액은 정확하지 않다고. 예정이라고. 예정. 언제가 정확하게 나와? 12월 30일이 되어야 정확하게 나오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12월 30일이 됐대요. 12월 30일이 됐대.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여기 400만 원이라고 했잖아. 이 400만 원. 400만 원을 여기에 뿌릴 거 아니에요. 여기 400만 원. 그지? 근데 실제 여기가 300만 원이었대. 12월 30일 보니까 이번에는 300만 원밖에 안 썼어. 근데 나는 얼마를 배부해버렸어? 400을 배부해버렸지? 맞지? 400만 원을 배부해버렸다고. 왜? 400만 원 나올 줄 알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등등 공통적으로 쓴 돈들이 400만 원 나올 줄 알고 1월 1일 날 배부해버렸다고. 그러면 너무 많이 배부해버렸잖아.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근데 실제로는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지. 너무 적게 쓴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차등이 맞아야 되니까 여기 100만큼을 어떻게 된 거예요? 없다고 치면 실제 1월 1일 얼마를 배부했어? 400. 근데 실제 얼마 들었어? 다시 1월 1일 400만큼 미리 배부했는데 실제는 300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 100만큼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배부해버린 거지? 1월 1일 날 너무 많이 배부했기 때문에 이 100만 원만큼을 너무 많이 배부했다. 그래서 이거를 과대 배부 이렇게 불러요. 과대 배부. 다시 올게요. 100만 원만큼 과대배부였다. 100만 원만큼 과대배부였다. 이쪽에 100이 적히면 100만 원만큼 과대배부한 거예요. 언제? 1월 1일 날. 1월 1일 날 400 들었다며. 근데 실제 얼마 들었다고? 12월 31일 날 300 들었다고. 그럼 1월 1일 날 너무 많이 배부했네? 과대배부.
오케이? 이게 만약에 반대로 칩시다. 여기가 300, 여기가 400. 그럼 처음에는 일요일날 300을 배부했대. 근데 12월 30일날 400이 나왔대. 너무 적게 배부했네. 언제? 1월 1일날 너무 적게 배부했네. 그래서 이쪽에 100 적고 그때는 뭐라고 볼까요? 과소배부. 너무 적게 배부했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과대배부를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과대배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조간접비, 요거 제조간접비인데 요거의 이름이 있어요. 요거 이름이 뭐냐면 요 두 개의 배부 차이라고 부르는 거야. 배부 차이. 그래서 요거 이름은 배부 차이 100이라고 부릅니다. 배부 차이. 개정 과목 이름이에요. 400.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제조간접비 여기가 예정, 얘가 실제. 1월 1일이니까 얼마 될지는 몰라. 1월 1일날 그냥 400 너희들한테 줄 거야. 유람선 전투함 네 라고 한 거야. 근데 12월 31일날 실제로 들어간 걸 보니까 300이야. 그럼 너무 많이 줬잖아 예전에.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줬고 차등을 맞춰주고 너무 과대배부했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처음에 너무 많이 줬잖아. 오케이? 그 100을 뭐라고 부른다고? 배부 차이라고 부른다고. 배부한 금액의 차이. 여기까지 얘기했니? 어려워. 오케이. 그러면 너무 많이 100만원 내라고 그랬잖아. 그럼 유람선 전투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다고. 야 실제 3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왜 400만원 내라고 그랬어? 야 100만원 다시 줘. 너 많이 냈으니까 오케이 줄게. 이제 주는 분계를 해줘야 돼. 주는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핵심. 이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돼. 배부 차이를 조정. 배부 차이가 있죠. 100.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됩니다. 이 배부 차이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회계처리고. 왜냐면 400을 들었는데 400 내라고 했잖아. 그러면 100만큼이 더 들어갔잖아요.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해줘야 된다. 이 배부 차이 조정하는 것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노트 정리 하셔야 돼요. 스톱하고 노트 정리. 여기는 실제, 여기는 이번 시간 예정이에요. 예정. 다시 한번. 실제는 12월 31일 날 배부하니까 실제 모인돈 가지고 배부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 배부를 못해서 그냥 배부 기준에 딱 뿌려주면 각각이 얼마씩 내? 라고 해주면 돼. 우리가 피자 먹으러 가면 야 실제 3만원짜리인데 3명이 갔잖아. 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 이제 배부 기준을 정하는 것만 얘기할 게 있지. 뭐 먹는 양으로 낼까? 아니면 사람 수로 낼까? 이런 기준만 정하면 되는 거지. 요 기준 정하는 게 그래서 이 위에서는 핵심인 거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기준 정하는 것도 당연히 핵심이지만 플러스 기준 정하는 거 플러스 예정 배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예정 배부를. 그래서 미리 배부하겠다. 왜? 중간중간에 가격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예정 배부를 있어야 돼. 중간중간에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 너 그때까지 얼마 썼니? 예정 배부랑 곱하면 그때까지 들어간 돈을 바로 배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금액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배부 차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죠. 안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배부 차이가 발생하면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조정을. 그래서 이 배부 차이는 과소 배부가 될 수도 있고 과대 배부가 될 수도 있죠. 이쪽이 잡히면 과소 배부가 되고 이쪽이 잡히면 과대 배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의 배그림은 배부 차이라고 부르는 거죠. 풀네임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개정 과목 이름이고. 이제 배부 차이 조정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이제 배부 차이 조정 해볼게요. 배부 차이 조정. 배부 차이 조정하기 전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 실제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점.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적었던 위에 부분, 그 실제 제조 간접비 배부, 이게 문제점이 뭐였어요? 12월 31일이 돼야지 알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제공품 제품의 원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기준에
제품의 원가를 알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야.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언제냐? 4월달, 5월달, 6월달에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12월 31일이 돼야 제조 간접비가 나오니까. 기준이 알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월별 월별 원가금액 달라질 수 있어요. 월별 원가금액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은 언제가 많이 팔려요? 여름이 많이 팔리죠? 겨울보다 아이스크림 여름에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제조 간접비, 아이스크림 공장에서의 제조 간접비는 1년 뒤에 나오잖아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나오니까 12월 31일 날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아이스크림 생산량은 배부 기준이 생산량으로 했을 때 생산량은 여름에 생산을 많이 할 거예요. 여름에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 여름에는 1,000만 원 나누기 생산량 많이 생산할 때랑 1,000만 원 나누기 겨울에 조금 생산할 때랑 아이스크림 하나당 원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1년 동안의 제조 간접비가 1,000만 원이래. 그치? 근데 여름에 우리 월별로 계산하면 월별로 원가를 계산하면 1년에 한 번씩 계산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월별로 계산할 경우에는 여기 여름 예를 들어 8월달에 1,000만 원이면 여름에 예를 들어 생산량이 예를 들어 100개야. 그러면 1,000만 원에 100개면 한 개당 원가가 10이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당 원가다. 예를 들어서 그 쭈쭈바가 있대. 쭈쭈바가 여름에 8월달에 100개를 만든대. 근데 거기 1,000만 원이 들어간대 1년 동안. 근데 12월 달에는 똑같이 1,000만 원인데 이때는 여름이니까 겨울이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생산 안 한다고 사람들이 안 사 먹으니까 이때는 예를 들어 10개만 생산했어. 그럼 이때 쭈쭈바는 얼마나 하는 소리야? 100원이라는 소리 쭈쭈바가 원가가. 이때는 똑같은 쭈쭈바를 만드는데 이때는 10원짜리고 이때는 100원짜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운영하기 힘들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월별 원가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이 안 좋다. 실제 회사에 보면 이렇게 안 써요. 예정으로 써요. 예정. 자, 그럼 예정. 그래서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 이거 문제점. 근데 예정 제조간접비 문제점도 있었잖아요. 똑같이 미리 배부하니까 결국에는 대충 계산 배부하니까 기말에 뭐가 생긴다고? 배부 차이가 생긴다고.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거 뭐라 문제 적으면 배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조정해야 한다.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배부 차이 조정하자고. 자, 배부 차이 조정해볼게. 잡을게. 제조 간접비 이쪽이 아까 예정에 있어요? 실제 했어요? 아까 실제였지 실제 그러니까 얘가 12월 31일 얘가 예정이었잖아. 1월 1일 배부한다고 이렇게 배부했잖아요. 그쵸? 배부했어. 예정이 예를 들어서 300이래요. 예를 든 거야. 그 다음에 실제가 300이래요. 아까는 반대로 예를 든 거야. 그러면 1월 1일날 300을 각각 유람선과 전투함에 뿌려줬어요. 근데 12월 30일이 되니까 실제 얼마 들었다고? 400 들었다고. 그럼 여기에 100 적고 요거의 이름은 배부 차이라고 적는 거라고. 배부 차이라고 적고 이때의 배부 차이는 과소배부, 과대배부. 소배부. 왜 과소배부? 처음에 300만 원만큼만 배부했는데 실제 400이 들었으니까 처음에 너무 적게 배부했다. 과소배부. 일부러 아까 좀 너랑 반대로 한 거야. 과소배부 된 거야. 이름 뭐라고? 배부 차이. 배부 차이인데 실제 풀네임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이렇게. 그럼 이 100을 조정해줘야 된다고. 조정하는 방법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매출 원가 조정법이 있고, 두 번째, 비례대분법이 있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비례대분법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가르칠 거예요. 질문도 하지 마세요. 상업경진대회나 자격증에 나와요. 그때 할 겁니다. 책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안 할게요. 책에 안 나오면 안 한다는 것은 기말고사에도 안 나와. 매출원가 조정법은 뭐냐면 매출원가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매출원가에다 집어넣어라. 매출원가에 가산 또는 차감해야 돼요. 가산이라는 것은 더해라 아니면 빼라 라는 거야. 자, 볼게. 여기 예를 들어서 과소배분 과소배분 100이 있대요. 그러면 너무 적게 배부했죠? 너무 적게, 애초에 너무 적게 배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배부해줘야 돼. 언제? 12월 31일 날 더 배부한다고. 야, 더 가져가. 야, 300만 원 배부했거든? 근데 실제 해보니까 400만 원 썼어. 야, 100만 원 더 내야 돼. 이해됐니? 유람선 전투함, 너 얼마씩 더 내? 라는 거죠. 더 내. 매출원가에다가 가산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더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과소배분은 매출원가에다가 원가에 가산시켜야 한다고. 더해야 한다고. 더해야 한다고. 매출원가가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비용이잖아.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빼지는 거잖아. 매출원가가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돼? 감소가 된다고. 그래서 기말 이익이 감소가 돼. 말로 적을게요. 기말 이익이 감소가 된다. 기말 이익이 감소가 되면 사장님은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한테 불리하다, 불리한데 불리한 무슨 차이? 배부 차이라고 해서 불리한 차이라고 해요. 불리한 차이. 즉 배부 차이가 불리하다는 거야. 누구한테? 사장한테. 이익이 주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 문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객관식에. 자격증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과소비가 100이다. 그러면 사장님이 기분 나빠할까 좋아할까? 안 좋아한다고. 불리한 차이. 왜? 기말에 이익이 감소하니까. 오케이. 자, 근데 반대로 해볼까? 이번에는 과대 배부가 100이 있었대. 너무 이번에 배부 많이 했다고. 이쪽이 100이겠죠. 그러면 바꿔서 너무 많이 배부했을 때. 언제? 1월 1일 날 너무 많이 배부했을 때. 그러면 매출원가에 어떻게 해야 돼? 매출원가에서 빼야지. 왜? 너무 많이 배부해서 너무 많이 냈어 제가. 야, 너 돈 너무 많이 냈더라. 다시 내가 돌려줄게. 그럼 돌려주면 계산 이득된 거잖아요. 매출원가에 차감해줘야 된다. 매출원가에서 빼야 된다고. 비용에서 뺀다고. 빼기에서 뺀다고. 더해지는 거네. 뭐가? 이익. 그래서 기말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기말이익이 증가하니까 사장님은 좋아 안 좋아? 좋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유리한 차이라고 보면 돼요. 뭐가 유리한 차이? 배부 차이가 유리한 차이라고. 자기한테. 왜? 처음에 비용을 많이 냈어. 400을 냈잖아. 처음에는 과대 배부일 때. 와, 너무 많이 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주네? 기분 좋네. 유리한 차이. 됐어요? 오케이. 요게 이제 말 문제 대비예요. 좀 쳤네요. 우리도 마칩시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말 문제 대비고 실제 문제 푸는 건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복습하면서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 13페이지 한 거예요. 4페이지까지 해서 오케이. 14페이지까지 보시면 이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